네,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과 미국의 대치 국면이 조성된 이후 처음으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평화는 무력으로 오지 않는다며 우여곡절을 겪더라도 북핵 문제는 반드시 평화적으로 해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청와대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이경희 기자. 네, 문재인 대통령은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오늘 오후 수석 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어떤 우여곡절을 겪더라도 북핵 문제는 반드시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미국과 북한이 최근 말폭탄을 주고받으며 한반도 긴장감이 최고조로 급상승한 이후 문 대통령이 이와 관련해 언급을 한 건 처음입니다.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국익이 최우선이라는 정부의 원칙은 확고하고 대한민국의 국익은 평화라며 한반도에서 두 번 다시 전쟁은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반도의 평화는 무력으로 오지 않고 평화와 협상이 고통스럽고 더디더라도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미국도 우리와 생각이 다르지 않다는 데 방점을 찍었습니다. 문 대통령은 한미동맹은 평화를 지키기 위한 동맹이며 미국 역시 현재의 사태에 대해 우리와 같은 기조로 냉정하고 책임 있게 대응할 것이라 확신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반도 위기 관리가 안정적으로 되고 있다는 점을 부각하면서 국민의 불안감을 불식시키는 데도 주력했는데요. 정부는 미국 등 주요국들과 협력해 이런 상황이 심각한 위기로 발전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위기는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고 유사시 대비도 철저히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을 향해선 도발과 위협적인 언행 중단을 촉구하는 동시에 올바른 선택을 한다면 남북 간 교류 협력을 획기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며 대화의 문을 여전히 열어뒀습니다. 광복절을 앞두고 장고 끝에 나온 문 대통령의 대북 메시지는 대화와 평화적 해결을 중심에 둔 기존의 기조와 크게 다르지 않았는데요. 최근 미중 정상 간 전화통화 이후 조심스럽게 국면 전환 기류가 조성되고 있는 상황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방한 중인 조지프 덤포드 미국 합참의장이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이순진 합참의장 등 군 수뇌부와 잇따라 회동하고 최근 북한 위협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덤포드 의장은 서울 용산 국방부청사에서 송 장관과 만나 영내 국가를 방문하면서 미국의 최우방국이자 동맹국인 대한민국을 들리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한중일 3국 순방 일정 중 가장 먼저 우리나라를 찾은 덤포드 의장은 문재인 대통령 예방과 기자 간담회를 마친 뒤 중국으로 떠날 예정입니다. 국방부가 한미연합 군사훈련 규모를 조정할 것이라는 일부 언론의 보도에 대해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진우 국방부 부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연합훈련은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 근거해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기 위해 실시하는 방어 목적의 정당하고 합법적인 연례 훈련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한편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오늘부터 갈 예정이던 휴가를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부대변인은 미국 합참의장 접견 등 여러 가지 챙겨야 할 현안이 있어 오늘 아침에 휴가를 취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미국의 고위 당국자들이 북한과의 전쟁 임박설을 부인하면서 긴장의 수위를 조절하고 나섰습니다. 네, 그러면서도 압박의 고삐는 늦추지 않을 것이라고 거듭 경고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윤석희 특파원입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 중앙정보국 국장은 미국과 북한의 핵전쟁이 임박했다는 어떠한 정보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폼페오 국장은 현지 시간으로 13일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일부에서 미국과 북한이 핵전쟁 문턱에 있다고 가정하지만 그런 상황을 보여줄 만한 어떠한 정보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허버트 맥메스터 미 국가안보회의 보좌관도 미 ABC 방송에 출연해 10년 전보다는 북한과의 전쟁에 가까워졌지만 한 주 전보다 가까워졌다고 생각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지난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북한이 주고받은 거친 설전으로 일각에서 전쟁 임박설이 고조되자 일단 긴장의 수위를 조절한 겁니다. Or if he does anything with respect to Guam or any place else that's an American territory or an American ally, he will truly regret it, and he will regret it fast. 그러면서도 북한의 도발 위협에는 강력히 대처하며 압박의 강도를 늦추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폼페오 국장은 북한이 핵무기 실험을 감행할수록
기술은 발전하겠지만 미국의 압박 범위는 더욱 넓어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초강경 대북 메시지가 미국의 선택지를 없앨 것이란 비판의 목소리도 거듭 나오고 있습니다. 조지 W. 부시 대통령 시절 미 합참의장을 지낸 마이크 멀리는 강경 발언의 결과가 의도하지 않은 군사적 공격을 초래한다면 상황은 빠른 속도로 통제 불능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연합뉴스TV 윤석입니다. 네, 북한과 미국 사이 물밑 대화가 트럼프 정부 들어 수개월 동안 가동됐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네, 최근 북미 간 강대강 대치도 대화를 통해 해소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이봉석 기자입니다. 북한과 미국의 외교 라인이 수개월간 비밀 접촉을 해왔다고 미국 AP통신이 최근 미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미 국무부의 조세뷴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박성일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 차석대사가 뉴욕에서 정기적으로 만나 북미 관계 전반에 대해 대화를 나눈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P는 그러나 접촉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북미 간에는 전화 접촉이나 이메일이나 산자 또 그리고 여러 가지 방법은 있지만 지금 현 단계 북미 간의 말폭탄을 주고받는 것으로 볼 때 의미 있는 접촉의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다만 렉스 틸러슨 미 국무부 장관은 최근 필리핀에서 열린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에서 대화 채널 가동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당시 북한이 대화할 열망이 있다면 우리는 확실히 북한의 얘기를 들을 소통을 위한 다른 수단들이 북한에 열려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이 괌 포위 사격 계획을 밝히는 등 임계점을 향하고 있는 북미 갈등이 모종의 계기를 통해 대화 국면으로 급전환될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제기됩니다. 북한이 역류 중인 미국인 3명에 대한 석방 문제를 시작으로 북핵 문제 등도 폭넓게 논의될 수 있다는 시나리오도 나옵니다. 우리 정부가 창의적 방안을 강구해 관련국에 제시하거나 과거 사례에서 보듯 중국이 고위급 특사를 통해 북미 간 대화의 중재자 역할을 할 필요성이 있다는 일각의 조언도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이봉석입니다. 네, 이렇게 북한이 괌 포위 사격을 위협한 상황에서 이번에는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공개 활동이 뜸해진 것도 이런 관측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나재현 기자입니다. 북한이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의 해상 발사 시험을 준비하는 징후가 포착됐다고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38노스가 보도했습니다. 38노스는 북한 신포 일대를 찍은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밝혔습니다. 신포 조선소에 정박 중인 잠수함의 전방과 후방 갑판이 위장막이나 방수포로 보이는 것으로 덮여 있는 것을 확인했다는 겁니다. 이런 위장은 잠수함의 새로운 활동 정황을 감추기 위한 것으로 지난해 7월 북한의 SLBM인 북극성 1호가 시험 발사되기 전에도 이런 움직임이 포착된 바 있습니다. 보름 전 같은 조선소에서 미사일 콜드런치 체계를 점검하기 위한 사출 시험을 진행한 점을 고려할 때 북한이 가까운 미래에 SLBM 발사 시험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한편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2주째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는 점도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무게를 싣습니다. 지난달 말 화성 14형 2차 시험 발사 성공을 경축하는 자리에 모습을 드러낸 이후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데 한동안 잠적했다 갑자기 나타나 미사일 발사를 참관하곤 했던 행보와 궤를 같이 하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지난 6월 북한 매체의 김정은 동정보도 2주 후 북한은 김정은이 참관한 가운데 화성 14형 1차 시험 발사를 감행한 바 있습니다. 또 지난달에도 김정은은 2주가량 공개적인 활동을 드러내지 않다가 화성 14형의 2차 시험 발사를 참관했습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미국의 군사적 보복 가능성 등을 우려해 공개 활동을 자제하는 것이란 분석도 제기됩니다. 연합뉴스TV 나재현입니다. 네, 국회 국방위원회는 북한의 도발 위협 등 안보 현안과 관련해 국방부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네, 국회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강은나래 기자. 네,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합참 관계자들은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대북 안보 태세와 사드 배치 상황 등에 대해서 보고했습니다. 송 장관은 최근 북한의 도발 위협에 대해서 강력한 한미 연합 방위 태세를 갖추고 있다면서 북한이 무모한 도발을 자행한다면 우리 군과 한미 동맹의 강력한 의징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드 배치 완료 시기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에는 대통령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최대한 빨리 취하라고 지시했고 최소한 올해 안에 임시 배치를 완료해야 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다만 최종적인 배치와 관련해서는 작전 운용을 하기 위해서는 종합적인 환경 영향 평가를 마쳐야 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의 태평양 괌 타격 위협과 관련해서는 실행 가능성이 대단히 낮다고 판단한다고 말했고 특히 북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의 대기권 진입은 확실히 성공했다고 보장할 수 없다. 또 북한 핵무기의 소형화에 대해서는 우리 군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한편 송 장관은 최근 공관병 갑질 논란과 관련해 공관병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병사와 부모님, 국민께 심려를 끼쳐 국방부 장관으로서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네, 또 국민의당은 당대표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첫 TV 토론회를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안철수, 천정배 전 대표와 정동영, 이현주 의원 등 4명의 당권 주자들은 한 종편 채널이 주최한 TV 토론회에서 격돌했습니다. 후보자들은 당 위기 극복 방안과 지방선거 승리 전략 등을 놓고 논쟁을 벌이며 저마다 당 혁신의 적임자라고 주장했습니다. 당내 반발 여론을 뚫고 출마한 또 동시에 유력 주자로 일컬어지는 안철수 전 대표를 향해서 다른 후보들의 공세가 집중됐는데요. 천정배 전 대표는 안 후보는 대선 패배와 제보 조작 사건에 책임을 지고 성찰, 반성한 다음에 나와야 한다고 공격했습니다. 정동영 의원은 당이 시스템이 아니라 소수 측근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비판이 나온다고 꼬집었고 이현주 의원은 출마 반대파 의원들을 일일이 설득하고 함께하려는 노력이 안 전 대표가 부족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안 전 대표는 당을 시스템화할 것이며 더 많은 소통 노력을 하겠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동시에 지방선거 차출론에 대한 질문에는 지방선거에 돌입했을 때 당을 위해서 가장 효율적인 일이면 뭐든 하겠다고 답해서 향후 서울시장 등 지방선거 후보로 뛸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는 관측입니다. 한편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사당 원내대표들은 오늘 정례회동을 갖고 8월 임시국회를 오는 18일에 개의하고 본회의를 31일에 열기로 합의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전주의 한 원룸에서 50대 여성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이 경찰에 출두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네, 조사를 받고 나온 김 의원은 혐의를 인정하냐는 취재진들의 질문에 입을 굳게 다문 채 귀가했습니다. 보도국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임혜준 기자. 네, 50대 여성 폭행 혐의에 연루됐다가 잠적해 논란을 키운 김광수 국민의당 의원이 오늘 오전 11시 경찰에 출석해 5시간이 넘는 조사를 받고 귀가했습니다. 김 의원은 성실히 조사에 임했다며 이어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들의 질문에는 대답을 피한 채 서둘러 자리를 피했습니다. 앞서 김 의원은 경찰 조사를 받기 전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 국민들께 사과드린다고 머리를 숙였습니다. 또 모든 당직을 내려놓고 자숙의 시간을 갖겠다며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폭행 혐의 등에 대해선 경찰에 밝히겠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앞서 폭행 혐의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밝힌 만큼 관련 의혹에 대해선 부인하고 적극적으로 해명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김광수 의원은 지난 5일 새벽 2시 전북 전주시 효자동의 한 원룸에서 51살 여성과 다툼을 벌이다 이웃 신고로 출두한 경찰의 조사를 받았습니다. 당시 현장에선 혈흔과 흉기가 발견됐고 김 의원은 손에 상당한 출혈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의원은 간단한 조사를 받고 귀가했고 이후 SNS에 여성은 선거 때 알게 됐다며 여성의 자살이 의심돼 이를 막으러 갔을 뿐 내연녀 논란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한 뒤 당일 출국했습니다. 이후 두문불출하다가 당초 13일 귀국 예정이던 김 의원은 하루 앞당긴 10일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등 언론과 숨바꼭질로 더욱 논란을 키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검찰이 이른바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과 관련해 국정원 조사 결과를 확보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오늘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로부터 사이버 외곽팀 활동 내역에 관한 중간 조사 결과 자료를 넘겨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적폐청산 태스크포스는 원세훈 전 원장 시절인 2009년 5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국정원이 민간인으로 구성된 사이버 외곽팀을 30개까지 꾸려 운영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공개했습니다. 검찰은 자료를 검토한 뒤 원 전 원장의 파기환송심 변론 재개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네, 검찰은 우선 확보한 국정원 자료를 바탕으로 원세훈 전 원장에 대한 공소 사실을 보강할 방침입니다. 네, 4년의 공방 끝에 오는 30일 선고만을 앞두고 있던 재판은 중대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소영 기자입니다. 국정원이 검찰에 제출한 자료는 원세훈 전 원장의 선거법 위반 여부를 결정할 핵심 증거로 꼽힙니다. 앞서 대법원은 항소심이 선거법 위반 부분의 결정적 증거로 봤던 이메일의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사건을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국정원 김모 직원 이메일에 있던 트위터 활동 내역과 원 전 원장 지시사항이 담긴 파일을 누가 작성했는지 알 수 없다는 이유인데 국정원이 민간인 댓글부대, 이른바 사이버 외곽팀을 운영했다는 자료가 증거로 채택될 경우 엉킨 실타래는 의외로 쉽게 풀릴 수도 있습니다. 검찰은 원 전 원장의 혐의에 관한 내용이 담긴 자료 일부를 제출받았다며 이를 분석해 공소 사실을 보강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퍼즐은 속속 모이고 있지만 문제는 이미 변론 종결이 결정된 가운데 재판부가 이런 요청을 받아들일지 여부입니다. 원 전 원장은 퇴임 후 법정 공방으로 부모님 묘소 한번 찾아가지 못했다며 재판을 끝내줄 것을 눈물로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법관 인사로 재판부가 바뀌며 절차가 지연됐던 데다 새로운 증거를 반영해달라는 검찰 측 요청으로 이미 결심이 한 차례 미뤄졌던 점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간이 걸려도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주장과 피고인 인권을 위해 더 이상 재판을 미룰 수 없다는 엇갈린 견해 속에 재판부의 선택만이 남았습니다. 연합뉴스TV 이소영입니다. 검찰이 운전기사들에게 상습적 폭언으로 갑질 논란을 휘말린 종근당 이장한 회장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반려했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10일 이 회장에 대해 신청한 사전 구속영장을 보강수사하라는 검찰의 지휘가 내려왔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의 지휘에는 불구속 상태에서 범죄 소명을 더 명확히 한 후 영장을 재신청하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회장은 전직 운전기사 4명에게 폭언과 협박을 하며 불법 운전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최근 행정안전부 장관 개입으로 일단락된 경찰 지휘부 간 SNS 삭제 지시 의혹 논란에 대해서 당사자인 이철성 경찰청장이 지켜봐달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 청장은 기자 간담회에서 모든 게 시간이 가면서 확인되고 정리될 것으로 본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한편 이 청장은 일선 경찰 고위직 부속실 등에 배치된 의경 운전요원 보직을 폐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최근에 제기된 고위직들의 갑질 의혹을 두고는 감찰에서 전 현직 대원들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사실이 아니거나 과장된 것으로 밝혀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몰래카메라 범죄에 대한 강력 대응을 주문할 정도로 범죄는 계속해서 심각해지고 있지만 실상 처벌은 관대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범죄 근절을 위한 법망 구축도 시급해 보입니다. 김민혜 기자입니다. 2년 전 전국을 떠들썩하게 한 워터파크 몰카 사건부터 최근 현직 판사의 지하철 몰카 범죄까지 장소도 수법도 다양화하는 몰카 범죄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면서 경찰 단속도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몰카 범죄는 몇 년 사이 급속히 늘어 2006년 500여 건에서 2015년에는 7천여 건에 이르렀습니다. 성폭력 범죄 유형 가운데 강제추행 다음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습니다. 몰카 범죄는 관련법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지만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이루어진 몰카 범죄에 대한 1심 선고 분석 결과 벌금과 집행유예는 80%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대부분 초범이거나 반성하고 있다는 사정이 반영됐습니다. 이런 결과는 경찰과 검찰, 법원이 범죄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결과란 목소리가 나옵니다. 가해자의 행위도 물론 봐야 되겠지만 피해자가 그 후에 겪는 정신적 고통을 생각해서 형벌이 좀 올라가야 된다는 게. 현재 국회에는 상습범의 처벌을 강화하거나 공중이 밀집한 장소에서 몰카 촬영을 한 경우 가중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 등의 성폭력 범죄 처벌특례법 일부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입니다. 연합뉴스TV 김민혜입니다.
정부의 파리 부동산 대책 이후 지난 주말 사실상 첫 아파트 견본주택이 문을 열었습니다. 네, 규제 지역과 비규제 지역 사이에 뚜렷한 온도차가 감지된 가운데 정부가 추가 규제에 나설지 관심이 쏠립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지난 주말 문을 연 공덕 SK 리더스뷰 견본주택은 예전보다 다소 차분한 모습이었습니다. 초역세권 입지에도 불구하고 투기 지역으로 묶인 탓에 실수요자들이 주로 현장을 찾았습니다. 오픈 후 주말까지 사흘간 방문객은 15,000명 수준. 대책 발표 이전 서울 견본주택에 평균 3만여 명이 방문했던 것과 비교해 절반 수준으로 뚝 떨어진 겁니다. 임시 중개 시설물, 일명 떴다방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반면 규제를 피한 지역에는 많은 인파가 몰려 대조를 이뤘습니다. 남양주 두산 알프하임 견본주택에는 주말 사흘간 3만 4천여 명, 김해주촌 두산 위브더 제니스의 경우 15,000여 명의 인파와 함께 떴다방도 수십여 명이 몰렸습니다. 이처럼 비규제 지역 신규 분양시장에서 풍선 효과 조짐이 나타나면서 추가 규제 지역이 나올지에 관심이 쏠립니다. 투기 지역 지정을 논의하는 회의체인 부동산 가격안정심의위원회도 5년 만에 부활한 상태입니다. 이번 대책에 포함되지 않은 지역에서 혹여 과열 조짐이 있을 경우에 즉각 추가적인 조치들을 취할 것이다. 하지만 예전보다 강력해진 촘촘한 규제 속에 풍선 효과가 본격화하기는 어렵다는 관측도 있어 향후 시장 흐름을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북핵 리스크에 따른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대응책을 논의합니다. 기재부와 한국은행은 모레 김 부총리와 이 총재가 서울 명동 은행회관 뱅커스클럽에서 오찬 회동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회동은 김동연 부총리 취임 직후였던 지난 6월 이후 2달 만에 이뤄지는 겁니다. 두 수장은 대내외 경제 상황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필요한 경우 정책 공조 방안도 모색할 예정입니다. 경제계 소식을 알아보는 BGN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올라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롯데백화점이 업계 최초의 오토바이 체험 매장인 BMW 모토라드 콘셉트 스토어를 부산 본점에 시범적으로 신설했습니다. 롯데백화점은 독일 BMW사에서 출시한 다양한 종류의 오토바이를 전시하면서 실제로 오토바이를 타는 것 같은 체험을 해볼 수 있는 가상현실 체험존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가상현실 체험존에서는 실제 주행하는 것과 같은 오토바이의 시승 체험이 가능합니다. KB 하나은행이 자사은행 거래 어플리케이션 원큐뱅크로 증권이나 신용카드 거래까지 조회할 수 있도록 그룹 통합조회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하나은행의 원큐뱅크 앱에 로그인하면 하나금융투자나 하나카드 앱을 따로 실행하지 않아도 증권 거래나 카드 사용 내역 등을 간단하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LG전자가 키워드로 잠금 화면을 해제하는 기능 등 이달 말 공개하는 LG V30의 사용자 경험을 공개했습니다. 화면이 꺼져 있을 때에도 열려라 참깨와 같은 미리 지정해둔 키워드를 말하면 V30가 목소리와 키워드를 함께 분석해 잠금 화면을 해제합니다. 이 밖에도 미리 지정한 패턴대로 두드리는 로크 코드 등을 이용해서도 다양하게 잠금 화면을 열 수 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난 11일 말복을 맞아 HUG 본사가 있는 부산 남구 노인복지관에서 취약계층 어르신들에게 사랑의 삼계탕을 대접하는 봉사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직원과 대학생 봉사단 20명이 참여해 복지관을 방문한 어르신 600명에게 전복 삼계탕을 대접하고 거동이 불편한 독거 어르신 집에 직접 삼계탕을 배달했습니다. 폭염이 이어지면서 포카리 스웨트의 올해 7월까지 누적 매출이 작년보다 10%가량 오른 약 1,000억 원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포카리 스웨트 연매출이 역대 최고인 1,510억 원을 기록한 가운데 올해는 작년 기록을 넘어설 것이라고 동아 오측하는 전망했습니다.